11월 20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렸고 다행히 엔비디아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좀 시간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큰 일정이 이제 연준 의사록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이거 시간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하락 종목들은 4대 6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위로 마감했고 오늘 러셀 2000 지수는 또 음봉 마감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나만을 보고 기다린 하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게 연준 의사록이었는데 첫 번째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68%까지 올라갔어요. 사실상 12월은 금리 동결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연준의 이제 의사록이 나왔는데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워낙 길어요, 여러분들. 워낙에 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예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동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자의적으로. 이게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사실 연준 인사들도 매파적인 인사들이 있고 좀 이제 비둘기파 완화적인 인사들이 있는데 요새는 그런 인사들의 이런 각자의 이런 정치적인 뭐 헤게모니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대립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데이터 보고 결정할 거면 연준 인사들을 앉힐 이유가 없죠. 요새 계속 이게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하도 이제 비난을 받고 이전에 코로나 시즌 때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양적 완화를 늦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양적 긴축도 굉장히 늦었죠. 사실 통화정책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좀 경제학을 잘하는 이런 전문가들 12명이 모여가지고 매년 투표를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정말 스탠스 자체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대해서 아니면 인상에 대해서 주장한다.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데이터 보고 하겠다. 고용 데이터 보고 하겠다. 우리 경제 소비 데이터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연준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입장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오늘 좀 급락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기도 했고 금도 장중에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 다만 이제 공포지수는 어제만큼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시장에서 우려되는 게 뭡니까? 할래 말래 할까 말까 이거인데 결국 연준이 금리 동결하겠네 그러면은 내년부터 또 인하하니까 또 내년을 또 준비해야겠다. 이제 지표가 나왔잖아요. 그 지표를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제거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뭐 연준의 금리 가능성도 있고 뭐 AI 버블론도 있는데 매크로적인 지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줍니다. 숫자로 보고 결정하는 지표들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장 그거를 소화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정말 전 세계가 패닉이 오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시장 흔들립니까? 그게 이제 시장은 소화를 한다고. 이해를 하고 버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은 나오는 게 낫다. 그러니까 뺨을 사람이 맞을래 그냥 때릴래 말래 맞을까 말까가 더 고통스러운 건지 한 대 맞고 나면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연준의 금리 동결을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래도 기술주제 좀 버텼던 거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전망이 워낙에 괜찮았죠. 워낙에 괜찮기 때문에 좀 버틸 수가 있었고 러셀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미국 이제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원전주들이 살짝쿵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뭐 아시겠지만 다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역시나 실적이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발표하게 되면서 시간에 4%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저는 놀라운 게 우리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왜냐면은 원래 미국 기업들은 실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야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한 뒤에 실적은 약간 가이던스를 낮게 잡고 컨퍼런스 콜에서 그 대신에 자신감을 내비치죠. 근데 웃긴 게 이번 이 엔비디아의 4분기 가이던스가 깜짝 놀라 619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619억 달러를. 이게 2분기 전에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이 가이던스가 300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300억 달러를 제시를 하고 이거를 지금 달성을 하면서 주가를 날려보냈는데 지금 2분기 만에 4분기 가이던스가 619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배를 끌어올린 거야.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끌어올렸다는 거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고 잘 팔리고 있다는 제임스낭의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컨퍼런스 콜 시작할 건데 기대가 돼요.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어떠한 자신감을 보여줄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사실상 연준의 이런 금리 동결 가능성의 시장이 종료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시장이 그냥 종결될 수 있었는데 산타 들리고 뭐고 그냥 끝날 수 있었는데 제임스낭이 그냥 마지막에 동점으로 쏘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좀 더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기도 하고 진짜 오늘 제임스낭이 많은 가정을 구했다. 농담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으로 기술주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뭐 야간 선물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좀 충격적인 지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 대조표 보면은 투자 대조표 보면은 지금 대외 금융자산이 2조 7,900억 달러 한국도 4천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개인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도 그렇고 있고 한데 이거 정말 이 정도면은 약간 한국은행에서 환율이 서학기술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지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를 비난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들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개판 쳐놓고서는 왜 우리한테 투자 안 하고 하는 게 그게 정신병자인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슈퍼엔저 우려 때문이야. 일본 때문에 떨어진대. 환율이 또 오른대. 최근에는 트럼프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관세 협상 때문에 오르고 그리고 서학개미 때문에 해외 투자 많이 한 데서 환율이 오르고 이번에는 이제 일본 타령이야. 일본 엔제에서 환율이 오르고 아니 우리 잘못은 정말 하나도 없냐고요. 돈을 오지게 풀어 제끼고 있으면서 그거는 입을 싹 닫잖아. 이게 저는 좀 역겨운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레거시 언론들이 너무 눈치를 봐. 1년 전만 하더라도 1,400원 넘어가면은 뭐 국가적 위기라면서 근데 갑자기 입을 싹 닫죠. 네, 여러분들 참 쉽지 않다. 그래서 물론 저는 동의는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환율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저는 환율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스탠스가 문제라니까. 스탠스. 그러면은 좀 우리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또 뭐 좀 경기도 청년들 뭐 기본소득 이슈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저 농어촌 쪽에 몇몇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자립도 뭐 재정 자립도 20%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본소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만 잘 잡아도 저는 환율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이런 재무적인 것들을 충분히 개선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잖아. 표가 안 되니까. 이것도 너무 딥해지나요? 아무튼 그래서 당분간 환율은 떨어지기 힘듭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갖다 붙이겠지만은 결국 정부가 환율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것들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달러도 지금 100달러까지 돌파했는데 이렇게 되다가 만약에 달러 막 110달러 찍잖아요. 그러면은 원하는 1,500원 이상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달러 사라. 여유 있으면은 달러 천천히 차곡차곡 매입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결국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투자는 뭡니까?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어제 올려드렸잖아요. F4의 이제 부동산 보유량.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는 강남부동산이고 왜? 정치인들 장차관들 다 강남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떨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이 달러야. 달러. 그리고 달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금 투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최근에 블랙롯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좀 매도세가 좀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뭐 나시는 뭐 큰 일정 이슈는 없고 오늘 그래도 이제 미국 반도체 관세에 대한 또 대중국 반도체가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또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피셜 나온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도 좀 풀릴 수 있을 것인지 기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클로도 그렇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는데 미국 당국에서 지금 슬마에서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 10억 달러 대출을 기업들에게 지원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실제로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가 계속 증가되면서 전력 공급망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몇 개 주는 갑자기 막 블랙아웃, 갑자기 전원 다 꺼지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변압기라든가 전력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점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 원전은 많이 짓기로 했죠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의 로보택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또 우리나라 어제 자율주행 관련 테마죠. 뭐 좋죠.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슈어 소프트테크인데 슈어 소프트테크, 오토, 현대해퍼 요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영상 찍어드리고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는데 중장기로 투자하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핵잠수함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나왔다는 점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게 원래는 낮아지면 저는 호재라고 봤는데 지금은 너무 낮아져 버려가지고 트럼프가 저는 오히려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좀 졌어요, 좀 크게 졌어, 이러면은 트럼프가 진짜 수틀려가지고 막 계엄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 안 좋다. 항상 이 정치는 여러분들 50대 50, 49대 51이 제일 좋습니다. 서로가 견제가 돼야 돼요. 네, 견제가 안 되는 정치가 가장 어려운 정치다. 가장 좀 위험한 정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종식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 두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슈고, 이거 뭐 힘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너무 격화가 되고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사과 거부했죠, 대만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 또 차단까지 했는데, 이게 더 확대될 수 있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다시 반중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뭐 엔터 기업들 몇 개가 중국인 멤버가 있는 인원들은 일본에서 욕먹고, 또 일본인 멤버가 있는 이 멤버들은 중국에서 욕먹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엔터도 끼었어. 한국인들만 있는, 요새는 멤버가 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엔터주들은 약간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뭐 수산, 여행, 카지노 관련 테마주들은 좀 크게 수익이 될 수 있다. 왜냐? 워낙에 일본이 많이 가요, 중국인들이. 일본 방문객 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 방문 국가 1위가. 근데 취소된다 그러면 그 중에 절반만 한국 와도 이거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한국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큰 이슈는 없고, 중동 순방 돌고 있는데, 이거 공동선언 말고 MOU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네요. 네, 좀 아쉽다. 아쉽다. 자, 그리고 뭐 큰 이슈는 없고요. 뭐 사실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게 엔비디아 실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 좀 기대해 봐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금리에 대한 좀 악재가 나왔지만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빨리 맞는 게 낫습니다. 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셀미시 어도비 인수가 확정이 되면서 또 급등이 나왔다는 점들. 레드와이어 좋은 기업인데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MP 머터리얼스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 뭐 모건스탠리 투자 의견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저는 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막 전력 서비 오쿨로 막 제가 막 7, 9달러 때 말씀드렸잖아요. 뉴스케일 파워 막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템베거 나올 예상 종목들은 분명히 히토류 쪽으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 테마주들은 천천히 추매를 이제 슬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오늘 바빴습니다. 저도 어제 엔비디아 때문에 일찍 자가지고 새벽부터 지금 계속 저거 보고 있었는데,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이제 컨퍼런스 거 보면서 젠슨왕이 이제 혓바닥 드리블 좀 즐기면 될 것 같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 때문에 저랑 같이 이제 밤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개장까지 한번 좀 쉬면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